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생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수학 관련 직업 또는 경찰에 관심이 많은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24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국수탄 평균 3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2018 융합캠프에 참가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121시간, 독서는 총 18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농구, 수학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 과목 우수상 등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강대학교 수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서강대 수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여러 과목이 있는데 특별히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같은 걸로 수학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저절로 높아졌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그만큼 수학과 진학에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의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이치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2.67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1.40 등급이고요. 영어가 2.62 등급, 과학이 2.43 등급으로 주요 교과의 평균은 2.24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1.5등급으로 성적이 향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이제 꽤 높게 상승을 했고요. 과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도 짚어주시죠. 예, 모의고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는데요. 국어는 2등급이고요. 수학과가 2등급, 또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이고 화학 1이 5등급으로 국어, 수학의 탐구까지 세 개 영역에 평균 3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두 개의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 국어, 수학, 영어 이 주요 영역은 모두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그 내신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교과서로 이제 성적이 우수한데요. 이 수학 성적이 아까 보셨다시피 1.4등급으로 가장 우수한데 수학 성적에 비해서 다른 교과의 성적들은 거진 한 1등급 정도가 폭이 벌어지면서 낮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을 조금 더 챙겨서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성적을 조금 향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4개 주요 교과 기준으로 학기별로 성적의 변화를 좀 살펴보니까요. 1학년 1학기에 2.50 등급이었고요. 1학년 2학기 2.25, 2학년 1학기에서는 2.05 등급입니다. 그래서 0.25 등급씩 계속 평균적으로 성적이 조금 꾸준하게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가 수학 교사인데 학생 희망 진로에 맞춰서 이제 수학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좀 고무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성적 향상에 비해서 2학년 1학기에 와서 보니까 과학 교과의 3과목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원의 이 3과목이 성적이 3등급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상에 보면 화학 1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 결과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 향상을 이뤄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써주셨고요. 생명과학 1에서도 우리 학생이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자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높은 지적 탐구심으로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세특에서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이 과학 교과 성적이 사실은 2학년 1학기에 와서 3등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 2학년 2학기에 와서 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과학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좀 성적 향상으로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네, 앞서서도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데 평소 이제 전체 학습 시간을 놓고 보면 그 가운데서 수학에 우리 학생이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항상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다르긴 한데 예. 하루에 수학을 20문제 이상씩 풀고 틀린 거를 항상 매일매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수학 그 공부는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조금이라도 10문제씩은 풀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하루에 10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푸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 수학을 보니까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데 이제 그 수학을 잘하는 수학을 계속 더 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니까 그 수학에 비해서 다른 국어, 수학, 영어라든지 또는 이제 과학 전체적으로 내신에 대한 뭐 성적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공부 시간을 좀 안배를 통해서 수학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만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들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목표 과목,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뭐 우리 학생이 그 수학을 비롯해서 나머지 영역들도 보면 뭐 내신 등급이 좀 나쁘지 않은데요. 국어하고 수학, 영어 이 주요 과목에서는 목표를 한 1등급 정도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과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학년 1학기 보니까 지금 3등급을 받았는데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2학년 2학기에서는 좀 2등급 정도로 목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서강대 수학과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범위로 보면 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사실은 뭐 1등급대라든지 뭐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2등급대에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수학을 비롯해서 과학을 포함하고 뭐 국어, 영어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요 교과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어 어떻든 간에 학업 역량이 있다는 걸 좀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치른 그 최근 9월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보면 영역별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순으로 우수한데요. 자, 아까 내신에서 봤던 거하고 조금 다소 영역별로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요. 수학 성적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는 게 아까 이제 내신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2학년 1학기 성적만으로 이제 그 내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전체가 아니고 2학년 1학기만 놓고 내신 과목별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1.5등급, 영어가 2등급, 과학이 3등급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9월 수능 모의고사도 보면 국어가 2등급, 수학과가 2등급이고요. 영어 2등급이고 화학 1이 5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1학년 때 성적이 아니라 2학년 1학기 최근의 성적을 놓고 보면 수능하고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의구심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잘하는 수학도 이제 사실은 내신에서의 수학과 전체 수능에서의 수학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조화를 좀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수학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영역별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 탐구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에 있어서도 실제 수능을 생각한다면 사실 과학에서 오는 부담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서 과학 탐구가 사실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학 탐구의 이제 응시 과목도 사실은 두 과목 최대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미리 결정을 좀 해서 오는 겨울방학 정도에 한 번 더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3학년에 있어서 국수 영탐의 전체 수능에 대한 학습 시간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좀 부담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과학 탐구 아마 1에서 2등급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 현재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성적과 영어 등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과탐 성적이 조금 향상한다는 전제하에 뭐 건대나 홍대 정도의 수학 교육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서강대 수학 교육 수학과는 국수단 100분의 합산이 이제 세계 영역이 285입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95 정도가 되는데요. 1등급이 좀 못 되는 성적이지만 아주 높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수능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성적이 좀 많이 좀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의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좀 잠깐 같이 보게 되면요. 제가 주로 봤던 부분은 이제 세분의 특기사항이었는데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학에서의 세특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다, 어떤 문제를 발표했다, 내지는 내신 계열이 최상위권이다, 문제의 어려움을 스스로 파악해서 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되는 세특에 대한 내용만을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비교과 활동이 드러나는 자동봉진에서나 행동종합의견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계속 어떠한 문제만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두드러진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멘티와 공부를 했다던가 노트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동원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나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봉사활동도 뭔가 멘티 활동을 계속 했거든요. 즉 낱개로만 보면 상당히 수학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장점은 학생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이라든가 성실한 태도로 임한 부분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일목요연하게 무언가를 설명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영어나 아니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묵묵히 어떤 수행해야 될 일들을 인내심이나 추진력을 가지고서 겸비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행발의 의견들을 보면 상당히 학생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교과 성적 또한 그런 식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단점이 뭔고 하니 학생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은 쉽게 말해서 주요 6개 메이저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계로 가자면 이제 12개 대학 정도가 될 텐데 이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교과 성적은 학업 역량에 있어서 기본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교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과 성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과목에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게끔 세특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확장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이 전공적합성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인 건데 오히려 학생의 세특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모든 세특 내용들이 문제를 풀었다, 뭔가를 문제를 풀어서 발표했다, 내신 대비에 대한 방과후를 했다, 어떠한 성적이 최상위권이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풀었다 등의 모든 내용들이 단순하게 문제풀이 형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감이나 성실한 부분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목 내용을 조금 더 새롭게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거나 궁금증을 탐구하기 위한 그런 주도적인 노력들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가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에게 먼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학생이 수학 과목을 배운 내용 가운데서 가장 흥미있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고 혹은 이런 흥미있는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한 노력이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 1학기 때 수학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2학기 때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겨울방학 기간에 미적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적분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미적분이 지금 가장 흥미를 느끼는 수학 과목인 것 같아요. 예,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흥미를 가지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단순하게 점수 따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수학 교과 성적이 좋은 만큼 수학 경시대회에 대한 것도 3학년 때 한 번쯤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에서만큼도 이게 어떤 내용이 오버가 돼가지고 글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이 라기보다는 조금 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어떤 노력을 보일 수 있는 활동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 기록이 좀 3학년 1학기 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봉사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그 가르친다라는 게 학생이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만을 계속 가르친다라는 것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진로 같은 경우에도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하고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흥미로운 교과 안에서의 그런 주제들을 발견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교과 독서에서도 같이 연결돼서 기록될 수 있게끔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더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게 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춘 학생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에서 이제 일단은 그 과탐 성적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뭐 어떤 본격적인 모의고사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탐 성적이 조금 더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 좀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해 나간다면 과탐 역시 이제 국수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성적을 좀 거둘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시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놓여 있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경쟁력이 좀 높은데 그렇게 이제 수시 경쟁력을 좀 높게 준 이유는 일단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수학 성적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우수하다 이런 부분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 전체 성적 역시 이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1학기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성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또 기대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학생의 그 발전 가능성 이런 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줬습니다. 다만 수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경찰이나 이제 수학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일단은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진로 활동이라든가 과세특 시간에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경찰과 관련된 어떤 직업의식이라든가 뭐 또 경찰이 갖춰야 될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적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찰에 비해서 수학 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일단 수학 교과 성적이 높다라는 부분, 또 학습 멘토 봉사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 뭐 또 자율동아리라든가 과세특 이런 쪽에서 수학과 관련된 역량, 또 수학 교사와 관련된 역량을 어느 정도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이 진로를 고정해서 만약에 수학 교사를 희망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수학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사라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학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나 아니면 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또 독서 기록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아마 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2순위는 정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의 향상 추이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의 향상 추이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주길 바라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제 지표상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교과 성적이 좀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수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중심으로 지금 그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교과 성적을 지금부터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정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탐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하고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탐구를 좀 뒤늦게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과탐의 그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앞서 이치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과목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과탐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모의고사 전반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학생이 국어나 수학에 근접하는 그런 모의고사 성적을 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어떤 정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순위로 이제 정시를 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외에 또 모의고사를 위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제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는 교과 전형이 많지도 않고요. 또 교과 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면 더
대학의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성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세특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 또는 능력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을 만약에 전형으로 선택했을 때 과학 현재 지금 드러난 지표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 논술이 배제된 수학 논술만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서강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학업형, 안성환 선생님 경희대 수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치우 선생님 서강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영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학업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서강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학업형인데요. 이제 2019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서강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두 종류가 명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주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이었는데 명칭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종합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추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동안 제출했던 학교활동 보충 자료를 폐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학업형, 그 전에 일반형이라고 불렸던 그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 변화에 따라서 이제 평가 요소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학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모집 요강이라든가 이제 설명회에서 좀 자세한 안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명칭에서 학업형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일반형하고 일반형이 좀 대체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좀 고민해서 우리 학생의 좀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서류 제출을 수능 이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지만 서류 제출을 수능 이후에 하기 때문에 서강대 이상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종합형보다는 학업형에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수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경희대를 추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 안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출발선상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학생이 지금 현재 2학년이라는 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긴 하지만 자연계열에서 과학 부분에서의 그런 언밸런스가 나거나 100분위가 보통 수학 가형에서 89나 90% 선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이게 3학년 때 상당히 보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충분히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하시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둔다고 봤었을 때 통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전형의 역량이 이게 부족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위계를 결정을 해서 경희대나 아니면 인하대를 사실은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릴 전형은 경희대 수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전반적인 전형 방법은 마찬가지 다른 학교들과 똑같습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없고요. 통상 이 정도 성적대의 그 합격자들 풀을 보게 되면 1.7에서 한 2.5등급 정도의 평균적인 교과 성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합격자 평균은 3점대 초반까지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학생이 염두를 해둬야 될 점은 거의 중앙값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성적대 자체가 1.7에서 2.5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무언가 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모집단이 아니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수능 성적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출발선상이 되든지 아니면 3학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은 대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3순위로 추천해 주셨고요. 안성환 선생님께서 수학 경시대회에 한번 참가해 보라는 권유도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도 잘 하고 있고요. 수학의 실력이 좀 안정화되고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강대 수학과 논술 전형은 논술이 80%이고 이제 교과 10%, 나머지 이제 비교과 10%는 출결과 봉사입니다. 누구나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논술 실력이 뭐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수리 관련 제시문과 이제 논제가 제시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등급 합이 6이고요. 한국사가 4등급 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등급 합이 6인 경우에도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을 조금 더 키우시고 난 다음에 6개 지원 가운데 하나 정도는 목표 대학이 서강대라면은 논술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좋은 조언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